mean, you do know I'm doing a great job for the country. Everything is going to be factual, and I broke my spear on it trying to get to you. So I have another bad book coming out. No, Bob would no, the book. You mean on the book? Yes, the book means nothing. It's a work of fiction. He's wrong, and my reporting is meticulous and careful. 이번 주 미국 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뒷이야기를 폭로하는 내부자들의 목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자들과 좀 긴밀해 보이는 외부자의 폭로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밥 우드워드의 신작을 먼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공포라는 책이 엄청난 화제고요. 도대체 얼마나 신랄한 내용을 담고 있길래 트럼프 행정부가 발칵 뒤집힌 걸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백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리고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등을 폭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파괴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천 명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는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한국인으로서는 조금 충격적인 그런 발언이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1월에도 주한미군 가족 모두를 한국에서 철수시켜라 이런 명령을 트윗을 통해서 좀 내려보내려고 하는 것을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막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에 사임했던 그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그 한국의 그 FTA를 폐기하는 것들 막았던 그 에피소드도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FTA를 한미 FTA를 폐기한다는 이제 서한을 본 거죠. 근데 아직 사인은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게리콘이 그걸 빼돌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혹시라도 국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가 이게 이 서한이 없어진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The Secretary of Defense has to tell him, because the president's complaining about all this money we're spending on U.S. forces abroad. James Mattis says to him, we're doing this to prevent World War III. You look at the operation of this White House, and you have to say, let's hope to God we don't have a crisis. 이번 경우는 거의 매번의 회의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밥 우드워드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 초등학교 꼭 5학년, 6학년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매티스만의 심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하는 사람들은 저 입에서 도대체 오늘은 어떤 충격적인 얘기가 터져 나올까?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회의를 하는 아주 전무후무한 회의가 매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진실이야. 뭐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밥 우드워드라는 인물을 미뤄봤을 때 이 사람의 뭐 글과 말의 파급력이 엄청나고 또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순 검증된 언론인이잖아요. 네, 이 밥 우드워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기자들한테는 정말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새로운 폭로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트럼프 행정부 내 현직 고위 관리 익명의 칼럼이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에 실렸어요. 네. 네, 그 제목이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 세력의 일부라는 그런 제목이었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자면은 트럼프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열심히 막고 있다라는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어떤 것이 더 치명적으로 느껴질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이 익명의 기고자 얘기가 더 충격적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밥 우드워드는 항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들에 대해서 다소 신랄한 그런 비판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전에 일부 관리들이 그냥 외부에 뭐랄까요 행정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누설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는 있었죠. 근데 레지스탕스의 일원이다. 이건 마치 무슨 나치에 대항하는 무슨 프랑스 레지스탕스도 아니고 이거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이것이 뒤흔든 자장. 이건 우드워드 책보다 훨씬 더 큽니다. 더 문제는 이게 두 책이 교묘하게 거의 같이 나왔고 이게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밥 우드워드가 얘기하고 있는 초점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너지를 일으켜서 훨씬 더 큰 파급력으로 지금 트럼프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싱턴의 정계나 또 언론계를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이 기고자가 누구냐라고 여러 가지를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즈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기고자를 언급할 때 he라는 그런 명사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럼 남성이겠거니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글 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글체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전부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볼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쪽으로 일하는 사람 한 4-5명 정도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뭐 고위급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가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누가 자신해서 제가 썼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신기하게도 이런 말을 작년에 직접 고위 관리로부터 워싱턴에서 들었습니다. 교수님 직접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똑같이 일치하는데 첫 번째는 바보란 말을 썼고요.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을 그 이디엇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임기 동안 미국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회복 불가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제가 정말 또 이분한테 그래서 혹시 숨은 기고자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펄펄 뛰었습니다만 자기는 아니고 당신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물어보시면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대답 안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도 지금 너무 궁금하잖아요. 대체 누굴까? 그 익명의 기고자가. 우리도 궁금한데 정작 당사자인 트럼프는 또 얼마나 지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답답하고 알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요. 누가 과연 그 익명의 기고를 했을까? 좀 후보군을 좀 좁혀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태어나서 트럼프를 돕는 걸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네, 글쎄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뭐 굳이 생각한다면 제가 그 칼럼을 봤을 때 굉장히 저는 그 칼럼을 쓰신 분이 초당적이고 미국에 대한 굉장한 사랑, 그래서 어쩌면 존 맥케인처럼 돌아가신 존 맥케인처럼 초당적인 성향. 그래서 혹시 뭐 존 헌츠만 러시아 대사, 네. 이분은 굉장히 초당적인 분이십니다. 혹시 그런 분이 아닐까. 이렇게 언급하고 그분한테 누가 되는 건 아닌지. 저희끼리만 알 수 예.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 혹시 추측 가능한 인물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이 글에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로드스타, 북극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침이나 이런 쪽으로 쓰는 사람, 이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제가 보기엔 펜스 부통령이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폼페이오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아니고 자기만 쓰는 그런 단어를 그런 익명의 기고를 하는데 거기 로드스타를 썼다? 그러니까 거꾸로 저는 이거를 펜스 부통령의 정책 경제자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니까 네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지하는 사람 쪽에서 이걸 일부러 로드스타를 넣어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펜스는 자기가 그 거짓말 탐지기 하겠다고 아예 나섰죠. 네, 저도 안 썼을 것 같습니다. 뭐 설마 그런 펜스 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로드스타라고 자기가 아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자기만 별로 독특하게. 자주 안 쓰는 단어인데. 네, 남들은 안 쓰는데 네. 그런 단어 썼을 것 같지 않거든요. 혹시 뭐 다른 분 또 있나요? 한 그 정도 선에서. 네. 네. 추측은 추측일 뿐이니까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고발자들의 연이은 폭로가 공화당에는 악재로 작용할까요? 호재로 작용할까요? 트럼프는 말씀하신 대로 참 위기 돌파에 위기 관리의 고수고요.
선거 캠페인을 잘합니다. 근데 모든 선거 캠페인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희망을 심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밥 우드워드 책처럼 공포를 심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희망을 심어주는 건 미국 경제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네. 더구나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건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민주당의 집토끼들조차도 지금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가지고 굉장히 내세울 수 있는 선거 때 거 봐라. It's economy stupid 뭐 이런 말처럼 나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사실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이어지는 건데 뭐 그런 거와 또 공포라는 게 있죠. 내가 만약 계속 잘 나가지 않으면 주식시장 붕괴될 거야. 네. 내가 혹시 탄핵이나 이런 위협에 하면 이런 충격과 그러니까 공포, 그다음에 희망, 경제에 대한 희망 이런 걸 잘 심어주면서 지지층을 잘 단속하는 그런 점에서 아마 선거 캠페인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탁월한 전술들을 구사해 나갈 것이고요. 그 뒤에 배후에는 스티브 배넌이라는 탁월한 선거 전략가가 또 배후에 작동할 겁니다. 중간 선거를 2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내 외부 고발자들의 연이은 폭로로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